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34장 영상에 관한 것, 이미지예요. 영상, 상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9번이네요. 4절에 얇은 렌즈에 관한 것이고 난이도가 하로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9번 굴절률이 1.5의 유리로 만든 렌즈가 있다. 한쪽은 평면이고 다른 쪽은 곡률 반지름 20cm의 볼록면이다. 그죠? 예, 그럴 때 렌즈의 초점거리를 구하고 B번 물체가 렌즈에서 85cm 떨어져 있으면 영상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한쪽이 평면이고 한쪽이 다른 쪽이 볼록인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평볼록 렌즈가 되죠. 이런 모양. 그래서 평면의 볼록인데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얇은 렌즈에 의한 상을 구하라는 건데요. 얇은 렌즈에 의한 상은 기본 공식은 그 렌즈 공식 있죠. 예, P분의 1 렌즈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렌즈가 이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축을 잡으면 원래는 여기서의 굴절, 여기서의 굴절을 다 따져야 되죠. 그래서 요 굴절 면에서 구면에서의 굴절이나 굴절 자체를 따질 때는 이 거리의 기준이 이 경계면이에요. 요 광축하고 경계면이 만나는 점. 그래서 여기서의 굴절은 요 점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PIF 모드다. 그 다음에 요 면에서의 굴절은 또 요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얇은 렌즈가 되면은 요 두께를 무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두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렌즈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PIF 그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P는 렌즈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I, 이미지는 렌즈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F가 초점 거리가 되죠. 자, 얇은 렌즈일 때는 그 원칙적으로 렌즈는 초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 면에서의 굴절하고 관련된 초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면에서의 굴절하고 관련된 초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굵기가 있으면은 두 초점이 서로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두께가 무시되는 얇은 렌즈일 때는 그 두 초점이 서로 대칭적으로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초점은 두 개이지만은 초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초점 거리로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얇은 렌즈의 초점 거리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또 한번 꺾이죠. 그래서 꺾이고 해가지고 이게 n이라 그러면 1n. 그러니까 나갈 때 굴절률이 작아지니까 각도가 더 커지죠. 커져서 이렇게 꺾이겠네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요러한 요 면에서의 굴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요 면에서의 굴절에 관한 것을 두 번 굴절하는 걸 다 추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렌즈가 두께가 얇다라는 조건까지 다 집어넣어서 일반화시켜서 써먹는 관계식이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 있죠. 렌즈 메이커즈 이퀘이션이라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1번 매질, 2번 매질, 그 다음에 3번 매질 해서 매질을 구분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렌즈를 사용한다, 얇은 렌즈다 하는 것은 주로 공기 중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이 공기, 그 다음에 2번 매질이 그 렌즈의 굴절률 N, 그 다음에 3번 매질은 다시 공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과 3이 대칭적일 때, 그때는 이제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 렌즈의 굴절률하고 요것이 이제 주변 좌우의 매질의 굴절률인데 공기니까 2를 대입한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R1이 첫 번째 구면의 곡률 반지름, 그죠? 그래서 이게 1은 아니지만은 9는 아니지만은 9의 일부라고 봤을 때 이 9 일부의 중심에서 반지름이죠, 그죠? 예, 곡률 반지름, 그것이 R1이고, 그 다음에 R2는 두 번째 면의 곡률 반지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부호가 있죠, 부호가. 그래서 그 렌즈 공식에서도 PIF에 다 부호가 이제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 렌즈 제작자 공식에서도 이 R1하고 R2가 다 부호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곡률이어도 이러한 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굴절이 일어나는 방향이 달라지죠. 이럴 때는 안쪽으로 꺾이게 되고 이럴 때는 바깥쪽으로 꺾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이제 부호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곡률 반지름의 부호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구면이 있을 때 구면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는 영역을 입사, 빛이 들어오는 영역, 그 다음에 굴절이 돼서 빛이 빠져나가는 영역, 그 영역을 출사,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곡률 반경에 그러니까 중심이, 곡률 중심이 출사 쪽에 놓여 있으면은 플러스로 우리가 기호의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곡률 중심이 이쪽에 있죠, 이쪽, 그죠? 여기에 중심이 있게 되고,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입사, 그 다음에 이 안에 출사가 되는데, 입사 영역에 그 곡률 중심이 놓여 있다. 그럴 때는 아래 부호를 마이너스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기억을 하면은 빛을 오른쪽에서 쏘면 어떻게 돼요? 뭐 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외우면 오히려 헷갈리고, 빛이 들어오는 쪽이 입사, 그 다음에 빛이 나간 쪽이 출사. 그래서 출사 쪽에 중심이 놓이면 곡률 반경이 플러스 양의 부호, 그 다음에 입사 쪽에 중심이 있을 때는 음의 부호.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제 렌즈 제작자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먼저 초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A번이 초점거리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하세요. 요게 이제 그 이론 시간에 구면에서 굴절을 다 따져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써먹는 식이 될 거니까, 그냥 요 자체를, 요 문제 풀 때, 9번 문제 풀 때는 암기해서,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렌즈의 굴절률이, 1.5였고, 그 다음에 R1이, 평볼록 렌즈인데, 이제 요러한 형태에서 빛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곡률의 중심이 입사, 출사 쪽에 중심이 놓이죠. 그래서 R1은,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2는 이게 평면이죠. 평면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중심을. 근데 그 곡률 반경 자체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 중심의 위치가 이 평면에서 좌우로 무한히 먼 곳에 놓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놔버리면 부호에 상관없이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20 무한대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원하는 초점거리는 요 식에서 계산하면 되죠. 40cm다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번의 초점거리를 구했다. 그러면 B번에 그 물체가 렌즈에서 85cm 떨어져 있다 하니까 P 값이 85cm이고 그럴 때 상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죠. 자, 사실은 P도 부호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렌즈가 있고 여기에 P가 놓여 있다, 물체가 놓여 있다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실물체가 확실해요. 그래서 부호를 그냥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P에다가 85, 그 다음에 초점거리가 40cm. 초점거리가 40cm가 나왔다는 얘기. 얘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렌즈는 수렴한다는 얘기죠. 초점거리가 양의 값이다. 그럼 수렴 렌즈다. 그래서 볼록 렌즈. 평볼록, 볼록 렌즈가 되는 거고, 수렴. 그래서 다시 요 식에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85에다가 플러스 40cm를 대입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SI 단위기를 다 써야 되지만, 렌즈 문제에서는 단위가 얘가 센티미터고 얘가 센티미터면 단위 통일시켜가지고 그냥 숫자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85분의 1, 40분의 1이고 해서 요 식에서, I를 구해보면, I가 76cm가 나온다는 거죠. 같은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하면 되고, 이때 I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I의 부호 플러스는 무슨 얘기냐면 실상이다 하는 거고, 자, 실상인데, 이제 요 실상 허상이 거울이나 렌즈나 그 위치가 약간 달라요. 공통점은 뭐냐면 실제 빛이 모이는 위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간 빛이 꺾이고 꺾여서 두 번 꺾이는데 얇은 렌즈는 이제 중심에서 연장선이 만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통과하죠. 그죠? 그래서 상이 여기에 맺힐 거다 하는 건데, 이때 상 위치에서
두 개의 광선이 실제 광선, 두 개 이상의 실제 광선이 모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빛이 모이는 점이 실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실상의 정인데, 렌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굴절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렌즈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렌즈를 지나서 반대편까지 가야 이제 실제 빛의 경로가 형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실상이 생기려면 물체와 반대편에 실상이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거울의 경우에는, 거울은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빛이 모이려면은 물체하고 같은 쪽에 상이 맺혀야 실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다, 실제 광선이 모이는 점이다 하는 것은 공통인데, 실제 위치는, 예, 렌즈는 건너가는 거고 거울은 되튕겨 나오니까 같은 쪽이고, 알겠죠? 그렇게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렌즈 제작자의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요 부호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